주피터 랩을 열어주시고, 오늘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또 왼쪽에 폴더 모양 누르셔가지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롭게 상단에 플러스,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서 주피터 노트북 첫 번째 항목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오늘 날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03일. 그리고 제가 이제 복습 진행하고 밑에 연결된 네 문제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뭘 확인을 안 해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랭그래프에 대해서 복습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랭그래프는 저희가 LLM을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프 형식으로 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해당 플로우를 진행함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랭그래프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상태라는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드라는 요소, 그다음 세 번째는 엣지라는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노드는 이 하나하나를 저희가 노드라고 해요. 어떠한 거를 처리할 단위 하나하나를 저희가 노드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스타트랑 엔드도 마찬가지로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주는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을 저희가 엣지라고 하게 됩니다. 엣지. 그래서 이 엣지들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작 노드와 종착지 노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 있는 노드와 여기 있는 노드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작 노드와 종착지 노드를 설정해 줌으로써 엣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는 기본적으로 당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양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엣지를 두 번을 생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단방향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랭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rom이라고 하시고 랭그래프에 그래프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 혹시 랭그래프를 설치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느낌표 PIP 인스텔 랭그래프 맞나요? 확인을 해볼게요. 맞네요. 혹시 랭그래프를 설치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PIP 인스텔 랭그래프라고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랭그래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from이라고 하시고 랭그래프라고 하신 다음에 점을 사용해서 그래프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임포트 추가하다. 저번 시간에 뭐를 추가했죠? 스테이트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와 엔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추가하고 먼저 한번 제대로 추가가 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코드를 실행하신 분들 중에서 에러가 발생된 분들은 아마 해당 라이브러리가 이 랭그래프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랭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라는 변수에다가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해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 함수 안에다가 이 스테이트로 사용할 자료형을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원래는 클래스 자료형을 사용을 하는데 클래스 자료형을 사용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저희는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그 다음에 저희가 노드를 정의할 때 노드에 사용되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f라고 하시고 스텝 언더바 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스테이트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최초에 저희가 인보크 그래프를 컴파일 한 다음에 인보크를 진행할 때 인보크 함수 안에 매개 변수로 스테이트 값을 대입을 하게 되는데 해당 스테이트 값이 모든 노드에서 공유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트 저희가 저번 시간에 프린트라고 하시고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노드에 사용되는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노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노드라고 해볼 수 있겠죠. add 노드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먼저 노드 이름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 1이라고 저번 시간에 진행을 했어요. 스텝 1이라고 진행을 했고 스텝 1이라는 노드에서 사용할 함수 스텝 언더바 1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언더바 1이라고 첫 번째 노드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당 노드에다가 시작점과 종료 지점 스타트와 엔드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처음에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스타트와 엔드를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 1이라는 노드를 첫 번째로 저희가 스타트 노드로부터 스텝 1이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그래프 add 엣지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뭐가 들어간다 했죠? 시작 노드 스타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 뭐가 들어간다 했죠? 종착지 노드인 스텝 1이라는 노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엣지를 완성을 해봤고요. 두 번째 엣지는 어디죠? 스텝 1에서 어디로? 엔드로
엔드로 연결시키는 엣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add 엣지라고 하시고, 시작 노드는 뭐죠? 이번에는 스텝 1이라는 노드가 시작 노드가 되겠네요. 스텝 1에서부터 어디로? 종착지 노드, end라는 노드로 종착지 노드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프라고 하시고, 그래프를 컴파일해서 완성을 시켜볼 수 있겠죠. 저희가 해당 노드를 실질적으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status라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래프라고 하시고 invoke 함수를 사용해서 status 값을 전달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respons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리스폰스도 같이 출력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첫 번째 스텝이 연결돼서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스텝에서 스테이터스 값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카운트라는 키에다가 예를 들어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카운트이라는 값에 1을 대입을 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컴파일한 다음에 인보크로 실행을 했을 때 스텝 1이라는 노드에서 스테이투스의 카운트런 키 값에 1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폰스 값에 카운트 1이라는 값이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스텝 2라는 노드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f라고 하시고 스텝 언더바 2라고 해서 스테이투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해서 두 번째 스텝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스테이투스의 카운트라는 키에다가 1만큼 증가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위도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스텝 2라는 노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노드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노드의 이름을 스텝 2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텝 2 노드에서 사용할 함수는 스텝 언더바 2라고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텝 2라는 노드도 생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만약에 맨 처음에 최초에 시작을 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렇게 스텝 2 노드로 가고 스텝 2에서 AND로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을 때 이렇게 AND로 갈 때 저희가 add conditional edg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add conditional edge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분기 처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기 처리를 해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지 판단을 해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f라고 하시고 체크 컨디션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체크 컨디션. 자, 체크 컨디션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return이라고 하시고 to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o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 add edges라는 부분 스텝 1에서 end로 이어지는 해당 엣지를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그래프라고 하신 다음에 add conditional edg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스텝 1이라는 노드에다가 저희가 엣지를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1이라는 노드에서 스텝 2로 갈지 end로 갈지 판단해주는 함수, 위에서 저희가 작성했었던 체크 컨디션 함수를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 컨디션.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매개 변수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약에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su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고 su일 때 저희가 이동하게 될 노드 이름을 value 값에다가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value 값으로는 스텝 2라는 노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스텝 2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true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고, 만약에 체크 컨디션에서 true를 리턴하게 됐을 때 스텝 2라는 노드로 이동을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에서 end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end라는 노드로 저희가 이동을 해볼 수 있겠죠. 체크 컨디션이 true를 리턴하면 스텝 2로 이동하고, 여기 이 스텝 2로 이동하고, 체크 컨디션에서 end라는 문자열을 리턴하면 end로 이동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스텝 2에서 end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엣지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 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스텝 2라는 노드가 어디로 연결된다? end라는 노드에 연결이 된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체크 컨디션에서는 뭘 리턴하고 있죠? to라는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있죠.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하면은 두 번째 스텝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체크 컨디션에서 end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되면 end라는 이 문자열을 받았을 때 이 end라는 노드, 해당 노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스텝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당 그래프가 이러한 플로우로 지금 안 보이니까 다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해당 노드가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건에 따라서 리턴 값을 다르게 해줌으로써 라우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조건식을 달아서 조건에 따라서 분기 처리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count라는 변수에다가 state라고 하시고 count 값을 전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ount 값이 뭐와 동일하다면 1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return이라고 하시고 to라는 문자열을 반환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count 값이 1이 아니라고 한다면 else라고 한다면 저희가 return 하시고 env 값을 env라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count라는 노드에서 스텝 1이라는 노드에서 count 값을 어떻게 값을 주어졌죠? 1이라고 주어졌죠. 때문에 count 값은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to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랭그래프가 이 스텝 2를 지나서 end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텝 1에서 카운트 값을 1이 아니라 2로 주어지게 된다면 이 체크 컨디션에서 카운트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end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반환하게 될 거예요. 근데 end라는 문자열은 바로 end라는 노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스텝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컨디셔널 엣지스 함수를 활용해서 라우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LLM을 접목시켜서 랭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rom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랭그래프라고 하신 다음에 그래프라고 하시고 import라고 하신 다음에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시고 스타트와 엔드 세 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개를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록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가하기 앞서서 상단에 새로운 셀을 여시고 먼저 API 키를 대입을 해볼까요?
새로운 셀 여시고 import라고 하시고 os라고 하신 다음에 os.inviol이라고 하신 다음에 drop API 언더바 key drop API key.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키값들 다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했었죠. 왼쪽 폴더 모양을 눌러주시면 제가 어제 그저께 API 키를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PI 키 부분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룹 키가 대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키가 없으신 분들은 새 탭을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그룹 API 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API 키 그러면 제 상단에 API 키스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실 겁니다. 혹시 저번 시간처럼 그냥 창이 뜨실까요? 뭐가 뜨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API 키를 그대로 유지를 해드렸으니까 스터디미 사이트에 왼쪽에 강의 메뉴 보시면 두 번째 강의 자료 랭그래프를 통한 인터넷 검색 에이전트 강의 자료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그룹 API 키를 임시적으로 올려줬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걸 삭제할 것 같아요. 이게 구글에 올라가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만 수업 진행하고 삭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 생성해서 그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API 키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 최근 주피터 파일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왼쪽 스터디미 사이트 왼쪽 강의 메뉴 눌러주시면 두 번째 강의 자료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랭그래프란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API 키를 임시적으로 올려주었습니다. 해당 API 키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OS라고 하고 어떤 거를 임포트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environ이라고 하신 다음에 태블리 API 키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블리 API 키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텍스트 파일이 저장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에 두 번째 태블리 서치라는 항목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해당 API 키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대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LM이라고 하시고 LLM이라고 하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LLM이 아니라 from이라고 하시고 langchain라고 langchain 언더바 그러기죠. langchain 프로 랭체인 그록이라고 하시고 임포트라고 하신 다음에 챗 그록이라고 하시고 자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LLM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LLM이라고 하시고 챗 그록이라고 하신 다음에 챗 그록에서 사용할 모델 네임은 기본적으로 오픈 AI의 GPT OSS 21년짜리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21년짜리. (21년짜리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변수에 갖다가 우리가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셔서 저희가 사용할 스테이트 타입, 딕셔너리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딕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딕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def라고 하신 다음에 chatbot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ques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스테이트스의 question 값을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봇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LLM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인보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보크를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question이라는 변수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메시지스라는 다시 할게요. 메시지스라는 변수에 스테이트스 메시지스라고 해서 메시지스 리스트 변수가 될 건데요. append라고 하셔서 LLM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보크했던 결과를 리스폰스에 저장을 먼저 해야겠네요. LLM한테 리퀘스트로 질문을 하고 리퀘스트 내용한 답변을 리스폰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메시지스의 리스폰스에 있는 컨텐트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스테이트스 메시지에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메시지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사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아직 랭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스테이트스에 있는 리스트 변수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변수의 append 함수를 통해서 LLM 리스폰스를 추가를 해주고 다시 스테이트스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노드라고 해볼까요? add 노드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챗봇이라는
노드 이름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챗봇 노드에서 사용할 함수 이름은 챗봇이 되겠죠. 저희가 아까 엣지 두 개가 있죠. 엣지 두 개. 스타트 엣지와 엔드 엣지. 엔드 노드. 스타트 노드와 엔드 노드. 스타트 노드와 엔드 노드를 챗봇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스타트 노드와 챗봇 노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 노드는 스타트 노드가 되고 종착지 노드는 챗봇 노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챗봇 노드로부터 어디로 연결해야 되죠? 엔드 노드로 연결을 시켜봐야겠죠.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라고 하신 다음에 챗봇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end라고 제가 완성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저희가 그래프라는 변수에다가 그래프 컴 파일 결과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완성했다. 일단 저희가 좀 시간이 아마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면 5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지금 52분이니까 8시 3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